최근 비욘세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월드 투어 콘서트를 하며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1조, 2조 등 조 단위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8월 9일 총 52회의 미국 투어를 마친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콘서트를 함께 돌았던 스태프들에게 무려 730억 원대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이 알려지며 또 한 번 그녀의 훈훈한 인성이 통 크게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이번 월드 투어의 예상 수익이 1조 원이라고 해도 730억이면 수익금의 7%로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350만 원 기부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정말 대단한 마음 씀씀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걸 보다 보니 테일러 스위프트나 비욘세 같은 미국 여자 연예인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장 돈이 많은 여자 셀럽 탑10 순위는 2023년 6월 포브스가 발표한 기준이며 환율은 13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10위는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돌리 파튼입니다. 스웨거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미국의 이미자 선생님 격의 이 가수는 1946년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할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12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컨트리 음악의 중심지 내시빌로 건너가 약 10년간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다 우연한 기회에 솔로 싱글 앨범을 발표한 후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자작곡으로 컨트리 차트를 휩쓸며 인기 싱어송라이터가 되는데요. 어떠한 곡이든 자신만의 색깔로 만들어내는 천재성을 보여주며 인기를 얻은 그녀는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도 그녀의 팬을 자처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녀를 백악관에 초대해 만찬을 가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영화에도 출연해서 다양하게 부를 축적합니다. 1964년부터 활동을 해서 5,800억 원의 자산을 모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9위는 판사 주디라는 미국 법정 리얼리티 쇼에 25년간 출연하며 미국 전 국민이 아는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판사 주디 세이들린입니다. 탑10 중 최고령인 판사 주디는 독일과 러시아계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깐깐한 가정법원 판사로 31년간 근무하던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CBS 채널의 60분이라는 방송에 나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는데요. 방송 후 그녀의 이미지와 카리스마가 마음에 들었던 방송사에서 판사에서 은퇴한 주디에게 판사 주디라는 실제 상황을 판사가 판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 방송은 갓 은퇴한 주디를 이후 25년간 방송인으로 살게 하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많아진 이 프로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넘어설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2013년 시즌 18인 계약을 하던 해에는 연봉 621억 원으로 계약하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TV 스타가 됩니다. 또 19번째 시즌을 계약할 때는 주디는 그동안 찍었던 모든 판사 주디 에피소드의 소유권을 제공받는 것을 계약에 포함시켰고 이후 이 소유권을 방송사에 1320억 원을 되팔았다고 하니 정말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똑똑한 할머니였던 것 같네요. 8위는 영화 타이타닉 부금 마이 하트 윌 고온으로 유명한 가수 셀린 디온입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셀린 디온은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과 같이 시대를 풍미했던 3대 디바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셋 중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반면 유럽에서는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아 앨범과 싱글을 합친 앨범 판매량이 2억 장이 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역대 여가수 중 마돈나 다음으로 높은 판매량입니다. 라이브 공연에도 매우 강세를 가지고 있어 라스베가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메인 콘서트 쇼를 16년간 1100회 이상을 하며 여가수 누적 공연 수입 역대 1위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16년간 1100개 공연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긴 하네요. 또한 그래미 어워즈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앨범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출신이 아닌 스타 중 미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가수로 캐나다에서 최고 훈장을 받으며 신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까지도 공연을 이어오던 그녀는 최근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회귀병 강직 인간 증후군 진단을 받으며 올해 예정이던 유럽 투어 콘서트를 모두 취소했는데요. 꼭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7위는 조금 일찍 나온 거 아니야? 라는 기분이 드는 비욘세가 차지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에서 32개의 트로피를 차지한 최다 수상자이자 여태까지 발매한 7개의 모든 정규 앨범을 하나도 빠짐없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로 데뷔시키며 올해부터 시작한 르네상스 월드 투어 56회 공연을 전성 매진시켜버린 비욘세는 매번 새로운 커리어 하이를 찍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고혹적인 외모까지 다 가진 비욘세는 최근 월드 투어 콘서트에서 자신의 재능을 복붙한 것 같은 그녀의 첫째 딸 블루 아이비 카터와 함께 무대를 꾸미며 심지어 자식까지 다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르네상스 월드 투어 콘서트 수익이 1조 원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년에는 순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비욘세가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하네요. 6위는 팝의 여왕 마돈나입니다. 3억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가장 음반을 많이 판매한 여성 아티스트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돈나는 1980년대 라이커 버진이라는 앨범으로 데뷔하여 현재까지도 신인 가수 앨범에 피처링을 참여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제2의 마돈나, 한국의 마돈나 등 여러 후속 마돈나를 지칭하는 가수들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그녀를 뛰어넘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가수들의 롤모델입니다. 마돈나의 스타성에 가려 잘
부각되지 않았지만 마돈나는 작곡, 작사를 모두 하는 싱어송라이터기도 한데요. 열의에 꽂히는 훅과 가사로 전미 작곡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작곡, 작사가로 6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대표곡인 Like a Virgin, Papa Don't Preach, 보그 등의 곡을 쓰는데도 참여하며 음악 로열티로만 현재까지 1조 3천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위는 킴 카다시안의 패밀리의 막내 카일리 제너입니다. 카일리 제너는 4억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0만의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화장품 회사 카이 코스메틱을 창업해 엄청난 돈을 벌며 2020년 포브스가 선정한 최연소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일리 제너가 자신의 화장품 회사 지분의 51%를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포브스는 매각 금액을 보고 그녀가 사업의 크기와 성공을 부풀려 왔던 것 같다며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그녀의 이름을 제외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이미 9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다시 1조 클럽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4위는 테일러노믹스의 주인공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그래미 어워드 대상에 준하는 올해의 앨범상을 3번이나 수상한 최초의 여가수, 가장 오랫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한 여가수, 빌보드 핫백에 가장 많이 곡을 올린 여가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녀인데요. 최근 발매한 10집은 핫백 차트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자기 곡으로 도배시켜버리고, 이후 콘서트 투어 더 에라스로 미국에서 52개의 공연을 통해 10억 달러 벽을 넘으며 투어 공연 수익 부동의 1위였던 엘튼 존의 8.5억 달러 기록을 4분이 넘어서 버린 여가수로 각국 정상들이 제발 자기 나라에도 투어를 와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2011년 3집 발매 후 내한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장르인 컨트리 음악을 주로 할 때라 한국 내 인지도가 낮아 테일러가 지하철을 탔는데도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우픈 과거가 있어서인지 11월부터 시작되는 월드 투어 일정에 우리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3위는 킴 카다시안 패밀리의 간판 킴 카다시안입니다. 킴 카다시안이 처음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건 페리스 힐튼의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스타일리스트라고는 하지만 시녀와 같은 대접을 받는 페리스 힐튼의 친구였는데요. 사실 킴 카다시안은 변호사이자 사업자였던 부유한 아버지 덕에 미국에서도 가장 부촌으로 알려진 베벌리 힐즈의 전형적인 부잣집에서 자랐습니다. 덕분에 페리스 힐튼, 오제이 심슨 같은 당대 미국에서 손꼽히는 셀럽들과 가족 모임으로 친분을 쌓으며 셀레브리티를 꿈꾸며 미국 사교계에 입문하게 되죠. 이후 킴 카다시안은 다양한 스캔들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점차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본인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2019년 속옷 브랜드 스킴스를 런칭합니다. 편안함과 퀄리티를 기본으로 다양한 피부 색깔에 맞는 색상 다각화로 인기를 얻으며 최근 3,5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5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제니가 파리 패션위크에 스킴스의 바디수트를 입고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5조면 무신사 기업 가치 3조, 마켓컬리 기업 가치 2조로 두 기업을 합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양한 연문을 뿌리고 다니는 킴 카다시안이지만 사업적인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위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음악가이자 사업가 리안나입니다. 리안나를 팝스타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2015년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 팬티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2016년 마지막 앨범 안티의 타이틀곡 워크가 9주 연속 1위를 했음에도 사업가로 더 큰 돈맛을 보느라 앨범을 낼 시간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수십 가지 피부톤에 맞는 색조 제품을 판매하며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얻어 2018년 한 해 미국 내 화장품 매장에서만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란제리 브랜드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데요. 최근 LVMH에서 계열사로 인수하여 리안나의 재산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위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오프라 윈프리가 차지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생, 사생아로 태어나 엄마에게 버림받고 극악의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늘 방치되어 책을 유일한 친구를 두고 살며 우수한 학교 성적을 내기도 했지만 14살의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2주 만에 아이가 죽는 일을 겪으며 자살기도, 마약과 담배에 의지하는 삶을 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산전수전을 겪은 탓일까요? 오프라는 감정 전달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끌어내는 재능을 가지게 되는데요. 19살이 되던 해 라디오 프로를 시작으로 토크쇼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28살에는 시카고에서 30분짜리 아침 토크쇼 AM 시카고 방송 진행자가 되는데 이 프로는 시청률이 너무 낮아 곧 폐지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프라가 진행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시청률 1위로 올라서면서 3년 만에 프로그램명이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바뀌며 미국 전역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후 25년간 총 5,000회를 방송하며 전 세계에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가장 높은 시청자 수를 기록한 방송은 마이클 잭슨이 나온 회차로 무려 9천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인구가 3억이라고 치면 3명 중 1명은 오프라 윈프리를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자 셀럽 탑10을 살펴보았는데요. 10명 모두 TV스타 출신으로 6명은 가수인데요. 요즘 K-팝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뮤지션들도 곧 순위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